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법 날이 쌀쌀해지면서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출근 후에 전원을 차단했는지 말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계 자체에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기도 하고 집 밖에서도 얼마든지 끄고 켜는 기술들이 발달했기에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런 좋은 부분은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쓰는 편이죠. 딱히 많다고 할 순 없어요. 보통 집 밖을 나서기 전에 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에어컨이나 불을 켜두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편리한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비록 작동이 조금 어려워도 처음에 설치하는 게 조금 짜증나는 일이라도 일단 해두면 편하기에 전 신문물을 곧잘 받아들이죠. 신혼살림을 꾸릴 때도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시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사연에 앞서 익명을 부탁드리며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고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딱 1주년이 되어가죠. 남편과 만난 건 3년 전 직장에서였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나쁘지 않다는 정도의 탄탄한 회사이고 복지도 좋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녔어요. 연인으로 발전한 건 회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조금 지나서였죠. 사내 연애라는 게 본인들만 숨길 뿐이지 사무실 복사기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밥도 함께 먹지 않고 눈빛 한번 마주친 적이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이미 사내에는 소문이 다 퍼져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고 둘 다 무난한 성격이라 큰 마찰 없이 잘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 이후에는 뭔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결혼 이야기가 없었다면 모를까. 그게 참 설명하기 뭐할 정도로 서운했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가? 메리지 블루? 이런 건가 해서 전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계속 나중이야? 대체 언제? 이럴 거면 결혼 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그냥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잖아.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 건데? 준비가 얼마나 걸려? 그냥 일단 조금만 기다려줘. 때가 되면 말해줄게. 결혼 준비가 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식장 예약에 청첩장에 신혼집이랑 가구는 그냥 가면 끝인 줄 알아? 스튜디오는? 지금 미루자는 거 6개월째야. 이러다가 프로젝트라도 맡으면 또 뒤로 밀릴 거고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 다 났는데 계속 미룬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구차해지잖아. 내가 결혼해달라고 했어? 당신이 나더러 결혼하자며. 근데 말만 그런 거였어? 우리 부모님한테는 인사까지 드려놓고 그 다음은? 내가 제일 비참한 게 그거야. 날 재촉하게 하는 거. 마치 내가 결혼에 안 달란 사람처럼 만들고 있잖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냥 때가 되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보다 3살이 많은 남편은 굉장히 자상한 편입니다. 자상하다고 해서 두루뭉술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은 아니고요. 추진력도 있었고 행동력도 있었기에 저는 결혼 문제에서 남편과 부딪힐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변한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몇 번이나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의 부모님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꾹 닫아버리기도 했죠. 그 흔한 우리 엄마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라는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도 이제 머리가 컸고 다른 사람들의 가족관계가 모두 평범하지 않다는 것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이가 좋지 않은지도 물었고 부모님이 많이 힘들게 하는 거냐고도 물었어요.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지도 조심스레 물었고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 당연히 불안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 결혼, 아니 자기가 나한테 하자고 한 결혼 후회되거나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내가 차라리 이해할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해. 요즘 그런 거 유행이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나 결혼하고 싶어. 예전부터 그랬고 어릴 때부터 결혼하는 건 내 꿈이었어. 오히려 빨리 하고 싶었지. 그 사람이 제 양손을 잡고는 따뜻하게 눈을 마주치더군요. 제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나한테도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어? 저는 제 손을 빼내고 차가운 눈빛으로 대꾸했죠. 날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 진실을 말해줘.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야 나도 이해하고 참을 거 아니야. 이해? 오해? 그저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남편은 한숨을 연거푸시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걸 알면 자기가 날 떠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반년을 고민해도 결국에는 어떤 답이 없더라고. 내가 떠날 정도의 고민이라고? 혹시 결혼했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애가 있어? 결혼을 안 했는데 애가 왜 있어? 상상력을 발휘하면 있을 수도 있지. 고정관념을 깨봐. 그 사람이 제 말에 긴장이 풀렸는지 희미하게 웃어 보였죠. 엄마가 두 분이셔. 엄마? 어머니? 시어머니? 그래. 나만 이해를 못한 건 아니지? 친어머니가 둘이라고? 요즘 시대에 그런 거 없는 거 아는데 어쩌다 보니 그래. 우리 집이 이상한 거 알아. 그래서 나도 말 안 했던 거고. 그니까 자기 말은 아버지는 하나고 어머니는 둘이다. 그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는 한 분이신데 나를 낳아준 사람은 첩이라고 할 수 있지. 정확히는 씨바지 뭐 그런 거야. 친어머니가.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상상력이 거기까지는 발동하지 못해서 멈춰버린 거죠. 전 제 표정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얼른 바꿨지만 이미 놀란 눈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면서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두 분은 모두 한 집에서 살고 계시며 별채의 친어머니는 따로 지내고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집에 인사시키는 게 막막하게 다가왔다고 했죠. 이해가 되더군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럼 자기는 누구를 먼저 인사시키고 싶은데? 한참을 망설이던 그 사람이 아주 작게 대답했죠. 친어머니. 결혼식은 두 분 다 오시는 거야? 그걸 나도 아직 결정을 못했어. 나도 미치겠어. 누굴 선택해도 원망을 들을 테니까. 일생이 늘 그랬지. 그런데 결혼은 그저 서운함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얘기를 할 거야. 아마도 싫어하실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걸로 난 헤어지진 않아. 그리고 인사에 관한 건 꼭 집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친어머니를 먼저 불러서 식사하고 인사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자기 너무 고마워. 정말 진심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간의 마음고생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유일한 흠이었고 약점이었을 치부를 저에게 드러내는 게 쉬운 결정이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걸 생각하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했습니다.
차라리 숨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남녀 한 쌍의 만남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께 비밀로 하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제 월급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언니가 와 있었죠. 제게는 최악이었어요. 부모님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바로 저보다 2살 위의 언니였기 때문이었죠. 언니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여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한 패션 회사에서 다니다가 잘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언니는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를 굉장히 몹시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단순히 편집을 하는 일을 할 뿐이었는데 강요하는 게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패션 회사다운 복장을 강요한 거죠. 흰색 티에 흰색 운동화, 검은 티에 검은 양말 수준의 보통의 패션 센스를 가진 언니는 이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 때문에 성격을 최대한 누르고 있었다고 해요. 가슴 안쪽에는 늘 사직서를 품고 다녔지만 돌아오는 월급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다닌 거죠. 하지만 결국 언니의 상사는 언니의 패션을 가지고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출근할 수는 없는 걸까? 하곤 말이죠. 하지만 언니는 다음 날도 똑같은 복장으로 출근하고는 당신이 준 스트레스 때문에 1kg이나 빠졌다고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날은 이런 일도 있었죠. 입맛이 없어요? 더 먹어도 되는데 빼지 말고. 아니요. 배가 불러서 더 못 먹을 것 같아요. 설마 내숭 떠는 건가? 신입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요. 정말 배가 불러서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라니까. 진짜 배가 불러서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쳐먹니 이 미친년아. 지금 뭐라고 했어? 진심을 담으라길래 한번 잘 담아봤어요. 그렇게 언니가 잘리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동생인 저보다 언니를 걱정하셨어요. 당연히 시집을 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고 어디 가서 사고나 안 치면 감사하다고 기대를 내려놓으셨죠. 그런 언니가 3년 전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위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눈물까지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조건 없고 능력 없어도 된다고 파격적으로 허락하셨죠. 막상 이런 입장이 되니 저도 사고를 좀 치고 살 걸 하는 약간의 후회가 들더군요. 어쨌든 그런 언니가 와 있어서 절망했지만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좋다니 눈을 딱 감고 말했습니다. 엄마, 얘 뭐라고 하는 거야? 오늘 만우절이야? 넌 가만히 해. 시끄러워. 어머니는 눈을 깜빡거리며 저를 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친모는 따로 있고 키워주신 분도 따로 있대. 와, 내가 살다 마트에서 1+1 행사는 미치지. 근데 만두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1+1? 그건 그냥 미친 거지.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언니의 말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낮게 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그 두 분이 따로 사시는 거, 뭐 그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사셔. 별채. 맙소사. 이런. 설명을 좀 해봐라.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 입양 그런 거라도 했냐? 그게 아니면 설마 첩? 입양은 아니고 그게 애만 낳아주는 그런 건가 봐. 차마 시바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돌려 말했죠.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시바지? 미친, 무슨 조선시대야?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한다고? 그게 정말이니? 그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거? 전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으셨죠. 결혼 없던 걸로 해라. 안 된다 그런 집안은. 아빠. 내 말 못 알아들어. 절대로 안 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바람둥이 이런 거는 특히나 유전이야. 속설인 거 알고 머리는 이해한다.
하지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를 못 낳는다고 다른 여자를 들여? 그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갈 것 같아? 너 시집 가서도 똑같은 짓 할 수도 있다는 말로만 들린다. 바람둥이라니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건 네 아빠 말이 맞다. 틀린 말 하나 없어. 그렇게 아들 귀한 집이고 손이 귀하면 며느리는 더 잡는다. 너 일 더 하고 싶다며? 서른 중반되어서나 아이 가진다며? 그런데 그런 집에서 며느리한테 잘도 그러라고 하겠다. 그야 그렇지만 야, 당장에 결혼 못하면 죽을 것 같지? 나도 그랬어. 근데 결혼하니까 더 죽을 맛이야. 너도 99% 그럴 거고. 근데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무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스스로 땅 파서 들어간 다음에 흙까지 셀프로 덮는 거라고. 무슨 또 결혼을 그렇게까지 말하냐? 나랑 너희 엄마는. 아빠, 그건 아빠 혼자만의 생각이고 우리 엄마는 아닐걸? 할머니 생전에 엄마한테 아들 못 낳는 걸로 얼마나 구박했게? 에이, 구박은 무슨? 그냥 노파심해. 당신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봐라, 힘들지 않았다 하잖냐. 아주 가끔 딱 한 대만 때리고 싶긴 했지. 어허 여보, 주먹을 왜 쥐어? 손에 힘 풀어. 일단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동생 살리는 거지. 너 진짜 결혼할 생각이야? 확실하게 해두자. 나 그 사람 좋아. 결혼하고 싶어. 단단히 미친 거에는 매가 약인데. 이걸 때리지도 못하겠고. 그럼 너 두 분 중에 누굴 모실 건데? 어쩌려고 그래? 그 사람은 친어머니 먼저 인사드리고 싶대. 와, 키워준 정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반대였으면 낳아준 친어머니 배신했다고 할 거잖아. 정답. 어쨌든 난 누굴 택하든 시어머니는 아예 없거나 아주 먼 곳에 떨어져 계시거나 그게 아니면 딸처럼 며느리를 생각하지 않고 남처럼 대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지. 아주 바람직하지 그게. 여보, 난 너무 서운해. 결국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전 혼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반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은 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죠. 남편은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리고 얼마간 고민을 하다가 얼마 후에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따로 어떤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만나보라는 이야기처럼 들렸죠. 굉장히 순하고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제게 다정하게 손도 잡아주시고 새아가라면서 예뻐해 주시는 게 눈에 보였죠. 그 뒤에 만나게 된 건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별제 어머님과는 인상이 정반대에 가까웠고 굉장히 무뚝뚝하셨습니다. 어때? 두 분 자기가 보기엔 어때? 별채 어머니가 아무래도 좀 더 편하긴 할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자라면서 많이 힘들긴 했거든. 워낙 말이 없고 무뚝뚝하셔서 아직도 불편하긴 해. 그래도 키워주셨으니까 시어머니는 한 분인 거고. 알아. 나도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자기도 그 정도면 됐고. 마음이랑 머리랑 따로? 나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면 좋다는 거지. 실제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었죠. 아무래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쪽으로 묘하게 감정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나 저나 키워준 시어머니에게 소홀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애매한 위치인 저는 결국 그걸로 입장이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고민을 털어놓은 뒤 한시름 덜은 표정이었다면 전 딱 반대로 시름은 더하고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뭘 확실히 하자는 거야? 두 분을 똑같이 모실 수는 없어. 차라리 둘 다 하지 않던가. 용돈을 드리거나 뭔가를 해줄 때도 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둘 중 누구를 먼저 주는지 가지고도 머리 아프기 싫어. 그 부분은 걱정 마. 우리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야. 엄마? 별채 엄마. 그러니 자기는 그냥 어머니만 챙겨.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래, 잘 조율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리고 말았죠. 일단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먼저였기에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전 부모님과 저만 보면 뒷목을 잡는 신용을 하는 언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몇 달을 그러다 보니 결국 부모님이 타협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으라는 거였죠. 굉장히 현명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은 자신의 친모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냈죠. 의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하셔서 맥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간 탓에 오히려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의 결혼은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에는 남편의 친모를 제외하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왜 자꾸 뚱한 얼굴이야? 서운해서 그래? 엄마가 괜찮다고는 했는데 조금 신경 쓰이긴 해서.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럴게. 그니까 표정 풀어, 어? 이게 어쩌면 불행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감염병으로 인해서 결혼식은 좀 뒤로 미루게 되었고 신혼집을 먼저 준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계획하고 있었던 저희 둘의 의견이 맞았던 거였어요. 집은 원래 계획으로는 정확히 반반씩 해서 매매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서울 경기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지방에도 영향을 줬어요. 거품이 빠질 걸 기다리는 게 좋겠다 싶어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인한 결혼식이 밀리고 신혼집 장만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졌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둘 중에 누구냐고요? 예상 밖이었죠. 바로 인자하고 자상하기 그지없던 남편의 친어머니 말입니다. 짐이 얼마나 된다고 사람이 이렇게 남았니? 어머님,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일을 하니까 시간도 없고요. 또 요즘은 포장 이사가 기본인데 여긴 짐도 직접 정리해줘요. 정말 편리해졌죠.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진짜 꼼꼼한 것 같아요. 돈 주면 다 꼼꼼하게 하는 거야. 다 하지? 나라도 하겠다. 순간 식은땀이 삐죽 났죠. 별채 어머니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무슨 가전제품이 이렇게나 많아? 이건 뭐니? 이건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요. 가루로 만들어주고 냄새도 나지 않고요. 아휴, 이거 비싸지? 혼수도 반반 해온 거니? 네. 저희 반반 했죠. 근데 이건 제가 혼자 살 때 쓰던 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건 돈 아니니? 아휴, 하늘을 보면 열을 알지. 돈 잘 벌면 뭐해. 이렇게 줄줄 새어나가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제때 버리면 그뿐이고 행여 당장 버리지 못하게 되면 냉동실에 꽁꽁 얼리면 돼. 그런 기본적인 가정교육도 안 받은 거니? 전 어색하게 웃었죠. 신혼집으로 자꾸만 새 가구들이 들어오는데 몸이 경직될 지경이었어요. 그때 정작 필요한 남편은 짐을 함께 나른다고 자리에 없었습니다. 별채 어머님은 손으로 가구들을 툭툭 치면서 거실과 부엌을 오가셨어요. AI 스피커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셨죠. 이건 또 뭐니? 이거는 집에 불도 꺼주고 켜주고 또 커튼도 열어주고 알림도 해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체크랑 날씨도 알려주고 정말 좋아요. 어머님도 하나 장만해드릴까요? 편한데. 손으로 커튼 하나도 열지 못하는 거니?
불도 끄기 싫어서 몸단장은 어떻게 하니? 그렇게 귀찮으니 애도 안 낳는 거지. 네? 아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별채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이어 말하셨습니다. 내가 주책이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서 너도 아이를 낳아보면 알 거야. 고깝게 여기지 마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열심히 잘 할게요. 남편에게는 이야기는 따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제 선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처럼의 주말에 남편과 늘어져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게 처음으로 온 개인적인 연락이었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허리를 다쳤다면서 도와달라는 전화였죠. 전 남편을 깨웠지만 도통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저 혼자 모자를 눌러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시어머니가 허리를 잡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 옆에는 별채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보니 커튼이 거실 한가득 널브러져 있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디스크 터진 거면 어쩌시려고요. 전 일단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자리를 일어나려고 했어요. 집이 이런데 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게 무슨... 일단 어머님이 아프신데. 커튼을 저 상태로 놓고 어쩌니 그럼. 그럼 세탁기에 일단 넣고. 이 집은 세탁기는 안 쓴다. 알겠어요. 전 빠르게 세탁물을 걷어서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옮긴 뒤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죠. 시아버님도 따라오시려고 했지만 이미 차가 가득 찬 상태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는 길에 세탁소에 그걸 맡기고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행동에 불편함을 드러내셨죠. 계속 본인이 하신다면서 고집을 피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느끼진 못했는데 혹시 제게 일을 시키려고 일부러 버려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급하게 병원을 가면서 전 남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뒀습니다. 하지만 알겠다던 남편은 병원으로 오지 않았죠.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고 약을 먹으면서 당분간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별채 어머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괜찮다니. 어때 당신 허리는? 됐어요. 별거 아니래. 근육이 놀라서 그런 거라고. 당분간 안정 취하시면 좋아지실 거래요. 수고했다. 고맙구나.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요. 아가 그 커튼은 어쨌어? 그거 내일 아침에 배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소도 남겨놨으니까 깨끗하게 세척해 주실 거예요. 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야? 빨래를 세탁소에 맡겼다고? 그 약품 범벅을 하는 곳에? 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셔.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그럼 앞으로 빨래는 어쩔래?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너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니? 그때 전 제 귀를 의심했죠. 돌아가는 상황과 앞뒤 문맥상으로는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가 없고 마치 이 집에서 나오는 모든 빨래를 시어머니가 하신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 의문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보았고 곤란한 표정으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말리고 있더군요.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아무리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했다고 해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곤란할 땐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세탁기를 사드리면 될까요? 어머,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그게 네 돈이니? 내 아들 돈도 있잖아.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건데요? 요즘 애들이 이래요. 눈치가 없어. 와서 빨래하라고. 그건 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일하는 사람한테. 너도 알겠지만 너 태어났을 때부터 손빨래만 고집해왔다.
애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고작 일한다고 못해? 시대 잘 타고나서 몸 편한 기계 있으면 좋지. 근데 거절한다는 건 그야말로 시댁의 가풍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본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제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냥 세탁기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어른들 결정에 토다는 거냐?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애도 늦게 가질 거라며. 그럼 시댁일 도와주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닐 거고, 평일엔 뭐 하면 주말엔 몰아서 해도 된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당황하는 남편이 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서야 생각이라는 게 정리가 되더군요. 일단은 얼굴 생김새처럼 인자하고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건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첩과 본처의 입장 자체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둘의 관계를 떠올렸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그게 엄마가 많이 서운하셨나 봐. 대체 어느 부분이? 병원에 시어머니 모시고 간 거? 그게 아니면 커튼을 세탁소에 맡긴 거? 뭐냐고. 상견례, 그거 말이야. 이미 너희 집에도 알린 사실인데 굳이 자신을 참석 안 시킨 이유가 뭐냐고 하시면서 우셨어. 얼마나 서운했는지 며칠을 내내 끙끙 앓고 그러셨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양보하신다며? 괜찮다며?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언제적인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화가 나서 그러신다고? 나이 들면 그렇대. 감정 기복이 좀 있고 담아두고 그런 게 있대. 좋아. 더는 그 부분 생각하기도 싫고. 그럼 세탁기는 뭔데? 남편은 곤란한 듯이 이마를 신경질적으로 긁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 본인이 그렇게 사셨던 거야. 엄마 이해해주라. 본인이 그렇게 사신 건 맞아? 내가 보기엔 별채 어머님은 손빨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구나. 그럼 시어머니께서 다 하신 거니? 남편이 머뭇거렸죠. 말해, 그런 거냐고.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엄마도 하긴 했고. 참, 기가 막힌다. 넌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그냥 두고 봐? 설령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고 이제까지 쭉 그랬어도 돌아가시고 나면 외아들인 당신이 바로 바꿨어야 될 문제 아니야?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시라. 누구? 당신 친엄마? 시어머니 이야기는 들어보긴 했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두 분 다 내 어머니시고 나는... 자기도 사람이니까 나도 이해는 해. 팔이 안으로 굽겠지. 근데 그래도 네가 봐도 아닌 건 바로 잡아야지. 한 명이 싫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뒀다? 그게 핑계니? 실제로 빨래를 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정상 아니야? 지금 우리 엄마가 비정상이라는 거야? 아니, 너. 네가 제일 비정상이야. 결국 저희의 첫 부부싸움이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이해를 바랄 뿐이었고 저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가 끝이 났어요. 그렇게 정신을 반쯤 놓은 상태로 주말이 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 앞에 산더미 같은 빨랫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이불이며 베개 호청을 모두 뜯어서 억지로 쌓아둔 티가 역력했습니다. 시댁에 관한 열변을 토하던 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언니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의 심정도 이해가 되었죠. 욕조에다가 빨래를 쑤셔넣고 분노에 발길질을 하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보리차를 한 잔 내어주셨습니다. 유리컵에 손을 가져다 댔을 때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고 뒤늦게 손이 물에 퉁퉁 불어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울컥 뭔가가 올라오더군요. 아가,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면목이 없다. 더 필요한 건 없니? 혹시나 내가 도울 게 있으면... 아니요. 대신 대답 좀 해주세요, 어머니. 좀 버릇없게 들릴진 몰라도. 세탁기 싫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작게 좌우로 저어 보이셨죠. 그런데 왜 한 말씀도 못하세요? 필요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실은 그게 말이다. 시어머니는
아주 잔잔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연애 결혼으로 행복한 가족을 꿈꿨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부터였죠. 하지만 3년째에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고 시댁의 압박을 받아오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아줄 여자를 들이게 되었답니다. 밥상 위에 숟가락 개수도 않은 그 시골에서 소문이 날까 쉬쉬하고 이사까지 감행하며 아들에 대한 집념이 있으셨던 할머니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그 여자에 대한 질투로 몸살을 앓았다고 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자신의 품에 처음 안겼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진 구박과 시집살이에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현재 지금의 아들이자 제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미웠다. 지금도 미워. 하지만 사실은 나도 알고는 있어. 그 사람 날 위해서 그런 거. 왜 굳이 같이 사시는 건데요? 그건... 시어머니는 낮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있던 빨래를 빼앗고는 묵묵하게 비누질을 하셨죠. 전 그걸 다시 빼앗아 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내 아들을 안 보여주겠다고 하잖니.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어. 속에서 볼이 확 올라왔습니다. 무뚝뚝한 표정 뒤에 감춰진 슬픔이 무겁게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걸 보았죠. 전 빨래를 대충 끝내고 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걸 빨랫줄에 반쯤은 던져놓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언니에게 SOS를 했죠. 다짜고짜 전화하자마자 갈라서? 라고 하는 언니를 겨우 진정시키고 커피숍에 앉아서 계획을 짰어요. 솔직히 저의 장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거에 가까웠지만 말이죠. 너 잘하면 이혼당하겠는데? 너 미쳤니? 그럼 그냥 두고 볼까? 그건 안 되는 거지. 제대로 붙어보고 그래도 가망 없으면 갈라서는 게 확실하긴 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각오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계속 끌고 중간에서 남편을 보며 잘 처신해주길 바라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문제가 있을 때는 도움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나 언니나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었던 거고요. 각오와 도끼를 잔뜩 품고 집에 도착했을 때 눈이 뾰족해진 별채 어머님이 저를 남편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빨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확실했죠.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가 있어. 이래서 집안 살림은 제대로 하겠니? 사람 부르고 기계에 의존하고 잘 보여도 모자랄 시댁에서도 그러는데 여기서는 오죽하겠냐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그대로 걸어놨더구나. 그러게요.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뭐? 오늘부터 그래서 저희 집도 손빨래로 할까 해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못한 거죠. 이해해주세요. 자기야, 왜 그래, 어? 아니야. 나 정말 이번엔 많이 깨달았어. 체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겠더라고. 우리 집에서도 실천하면 좋을 것 같더라. 힘들 텐데 정말로 괜찮겠어? 어쩐 일이니? 말대답도 안 하고. 이제 눈치란 게 조금은 생긴 모양이구나. 그래, 내가 한번 두고 보마. 네, 어머니, 기대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일요일,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집안에 있던 모든 가전제품을 옮기기 시작했죠. 큰 소리가 나자 잠에서 깬 남편은 거의 뒤로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저 말 잘 듣는 며느리 모드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남편을 안정시켰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스타일러, AI 스피커, 음식물 처리기, 정수기 등등 냉장고를 제외하고 전 가전제품을 모두 집에서 뺐죠. 팔려고? 아니면 환불? 뭐 그런 거야?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이걸 다 빼면. 당신 어머니가 원한 거잖아. 나도 해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 물건들은 갈 곳이 따로 있어. 걱정하지 마. 어딘데? 아니 대체 어디로 가져가는 건데? 어디로?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른 오전 시간대에 모든 짐들이 시댁으로 들어갔죠. 다행히 별채 어머님은 보이지 않았고 시부모님 두 분만 거실 한가운데서 입을 딱 벌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작동법을 3번, 4번 가르쳐 드렸죠. 빨래를 가지고 와서 직접 돌리는 걸 봤을 때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조기라는 게 참 좋구나. 수건 봐. 여보, 수건 봐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꽃이 피었더군요. 수건 하나를 연신 얼굴에 문질러 보셨죠. 어허, 이건 꼭 새 거 같네. 매번 뻣뻣한 걸 썼는데. 근데 이게 다 뭐니? 돈 많이 들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희는 이제 안 쓸 거라서. 뭐? 그럼 이게 혼수라는 거니? 아이고, 이건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혼수라니?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수를 여기... 어머! 이걸 맞네! 이걸 왜 여길 가져와? 이걸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했죠. 별채 어머님을 드릴까? 아니면 시어머니를 드릴까? 근데 어머니는 이런 거 절대로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어깨를 으쓱했죠. 얘가? 그대 내가 한 말을 뭐로 듣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세탁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아프신데 조금 찝찝해도 참으신대요. 또 가풍보다 건강이 우선인 게 맞는 것 같긴 해서. 별채 어머님은 물속에 잠긴 사람처럼 거칠게 호흡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고개를 살짝 저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담아서 말이죠. 그리고 때마침 제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느 쪽에 설치해 드릴까요? 시간 잘 맞게 오셨네요. 네, 여기 거실에 자리 잘 잡아주세요. 아가, 이게 대체... 안마의자랑 건식 사우나 의자요. 이게 이게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어머, 비싸죠. 그러니까 매일 거르지 말고 쓰셔야 돼요. 며느님이세요? 아이고,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설치 끝나면 제가 작동법 가르쳐 드릴게요. 통장이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속은 시원했죠. 특히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별채 어머님의 경악스러운 표정에 마음이 살살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복수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다음은 눈치 없고 줏대 없는 남편 차례였습니다. 이제 늘어지게 쉴 주말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줬죠. 빨래를 하고 직접 생수를 사서 나르게 하고 셔츠도 직접 다리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는 집안일에 14일 만에 2손을 들더군요. 나 이거 더는 못하겠어. 진짜 미친 거야. 어머니가 원하는데 힘없는 며느리는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희생하면 대신 시어머니가 편하신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안 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사자. 몰래라도 그냥 사면 그만이지. 난 못해. 별채 어머님이 두고 보신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계획대로 남편과 별채 어머님은 말다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습니다. 감히 자신의 아들에게 빨래를 시킨 거냐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셨죠. 그러게 내가 그냥 하자고 했잖아. 결국에는 혼나는 사람은 나니까. 그걸 지금 네 하늘 같은 서방한테 하는 소리니? 애초에 이러려고 손빨래니 뭐니 한 거니? 아니요. 남편이 이제 결혼해서 그 집에 없는데 그 집에서 손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희 집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어른을 놀리려고 해. 별채 어머님은 미간을 좁히면서 남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너 이혼 당장 하고 저 집에도 가지 말거라. 그게 무슨 소린데요? 저 집이라니. 부모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참고 또 참았어.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저것이랑 그 집이랑 작당을 하고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내 앞에서 감히 안마를 하고 편하게 쉬고 자빠졌어? 그래, 좋아. 아쉬울 건 나도 없다 이거야. 나도 아들 가진 유세 좀 떨어보자. 알겠지, 아들? 그 말 진심이세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왜 봐주고 있었는데? 시바지라고 무시당하고 남편 가진 유세 떠는 꼴을. 그 집도 이제 출입 금지고 나 별채에서 나올란다. 너도 얼른 저거 치워버리고 애미랑 같이 살자, 어? 엄마, 화가 났어도 그건 아니죠. 날 키워주셨는데. 지금 엄마 말에 거역한다는 거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넌 엄마가 가엾지도 않아? 어? 엄마 가엾지.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혼은 아니잖아.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왜 엄마를 더 챙겼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챙기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엄마를 신경 쓰려고 한 거야. 두 분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도 기대고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연을 끊으라고? 솔직히 더 불쌍한 건 어머니야. 시집살이하고 구박당하고 막상 며칠 손빨래 해보니까 알겠더라. 할머니 돌아가셔서 겨우 시집살이 벗어나신 불쌍한 분한테 왜 엄마가 시집살이를 또 시켜? 이제 좀 그만 좀 할 수 없어? 남편은 굉장히 단호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들의 반발에 별채 어머님은 소리만 질러댈 뿐이었습니다. 이내 서럽게 울기도 하고 저를 걸고 넘어지기도 해봤지만 남편은 오히려 점점 차가워질 뿐이었죠. 그렇게 별채 어머님이 힘없이 걸음을 옮기신 뒤 전 그간 시댁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차분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내 별채 어머님의 아나무인격인 부분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남편은 조금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서, 아니, 따로 만나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 난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행동했어. 그런데 당신 왜 나랑 상의하지 않고 그런 거야? 그건 미안해. 내가 성급하게 자기를 판단했어. 그리고 원래 가족 문제에 나서면 피곤한 여자 취급받잖아. 솔직히 말해서 난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 미안해 정말. 딱 이번만이야. 다음부터는 절대로 혼자 그러지 마. 사소하더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이야기 털어놓자. 그 일이 있고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꽤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나 저희 부모님은 제 복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시어머니만은 제 복수의 만족도 100%라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죠. 건조기에 수건을 돌릴 때마다 얼굴에 대어보는 습관이 생겼다면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흡족해 하세요. 그 사건 이후 사이가 서먹했던 별채 어머님과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모두 드렸던 가구도 하나씩 장만해서 이제 거의 다 채워졌어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각종 제품, 늘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저도 이따금 시어머니처럼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대어봅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밥은 밥솥이, 집안일을 쉽게 표현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 하냐에 따라서 같은 기계라고 해도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은 밥솥, 세탁기, 청소기가 있어도 어떤 집은 엉망이고 어떤 집은 깨끗하죠. 그러니 한 번쯤은 겨우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어도 세탁기를 한번 돌렸어도 설거지를 대충 했을 때도 당신 정말 수고했어 하고 꼭 이야기해주세요. 별거 아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는 내년 3월에 결혼식을 정식으로 치를 예정이에요. 아직은 혼자만의 비밀이지만 두 어머니 모두를 자리에 모실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남편에게 두 분 다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사연이 채택되면 남편과 함께 들을 텐데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우리 부부 행복하게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예디하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